유튜브를 시작하긴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아니 애초에 뭘 올려야 하는지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가 특별한 콘텐츠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거나 올려봤는데 오르지 않는 조회수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니까 이걸 알고 시작했더라면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유튜브를 공부했던 분들 모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해야 하는지 나는 할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모두에게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에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편집 꿀팁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어떤 주제로 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바로 만드셔서 올려보세요. 단 꼭 주제마다 각기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채널을 나누는 이유는 채널의 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점점 처음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게 어떻건 간에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 뭔가 갸우뚱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인데요.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이 소통이라는 것을 제1원칙으로 놓고 본다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채널의 영상 결을 우리가 같게 해야만 이 채널은 이렇구나, 이 채널은 이렇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을 여러 개 만들고 나서 최소 일주일에 컨텐츠 1개 그리고 한 달 동안 운영해 본 뒤에 총 영상이 4개가 쌓였을 때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채널이 제일 잘 되는데? 하고 그 채널에 힘을 실어주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채널을 할까 하고 절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특출난 게 없는데 저는 뭘 해야 하면 좋죠? 누구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고민이에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분들만이 선생님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많은 배움을 얻게 되죠. 저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었습니다. 친구처럼 같은 선상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 만든 자취 채널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올리자마자 떡상을 해서 바로 조회수가 5,000회나 찍혔는데요. 제가 살림 고수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해주는 컨텐츠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설명해주는 채널, 리뷰 채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냥 설명해주는 채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말 차별 없이 착합니다. 처음부터 100 넘기기도 힘들지만 만약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다면 이렇게 조회수를 5,000회나 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오래 봤냐 이것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모두 뿌려주죠. 여기에는 대형 채널, 소형 채널, 신규 채널 모두 기준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첫 영상에서도 저는 노출을 이만큼이나 해줬는데요. 물론 운도 운이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긴 영상으로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 꿀팁인데요. 무료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추천해드릴까 싶습니다. 바로 탭컷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써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막을 쉽게 만들어주는 AI 자막 기능부터 시작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여럿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이 무료 편집 프로그램도 추후에 더 자세하고 여러 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결제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 편집자 일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마무리를 하자면 유튜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SNS는 이제 개개인이 꼭 가져야 할 필수 자산이 됐습니다. 누구는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주위만 둘러봐도 유튜버가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뒤돌아보면 인터넷이 생겨난 뒤로 블로그, 카페 등등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먼저 소통을 한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두 온라인 건물주라는 별명이 생겨났죠. 저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개개인이 힘을 가지려면 그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브랜딩이고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말에 힘을 가질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그러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작하려는데 얼굴 노출을 꼭 해야만 하나?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사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얼굴 노출 없는 유튜브 채널만 3개를 운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촬영을 해봤는데 제 모습이 정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주변에서 누가 봤을 때 너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굴 노출 없이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운영해보니까 꼭 얼굴 노출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얼굴 노출 없이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법을 모두 총집합해 4가지로 요약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4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 아무거나 골라서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내 얼굴이 아닌 캐릭터를 입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캐릭터를 입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지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꾸미고 커스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브 방송도 송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법은 유튜브에 애니메이지 사용법이라고 쳐보시면 아주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정보 확인해보고 사용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애니메이지 사용법을 찾아봤는데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핸드폰에 있는 기본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 카메라에 AR존에 있는 AR 이모지 카메라를 선택해 이용하신다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모티콘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이 기능을 아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이 방법조차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동물 가면을 구매해서 촬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가면을 쓰고 촬영만 하면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인데요. 종이 가면, 3D 가면, 입체 가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몸과 손만 나오게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는 자기개발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내성적인 건물주, 인생의 지름길, 쇼컷님 등등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과 다이소 리뷰 등등 제품 리뷰를 중점으로 하시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단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시면서 목소리는 따로 같이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음성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꺼놓고 소리만 듣는 경우는 있어도 소리를 꺼놓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만큼 유튜브 영상에 있어서 음성은 보여지는 것보다도 훨씬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소니 녹음기 ICD TX660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 TX660을 써서 녹음하는 건데요. 이 기기는 값이 조금 나가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하시게 될 것이니까 아주 추천드리는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가까이서 촬영하는 영상은 그냥 삼각대 혹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는 구도를 사용하시려면 항공샷 삼각대를 검색해서 구도를 잡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꼭 이 음성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녹음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녹음 후에 자료 영상을 입혀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용한 공간에서만 녹음을 하신다면 핸드폰 녹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편집 기술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 화면을 계속 넣어줘서 움직임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료 화면을 구하는 무료 사이트는 픽사베이와 픽셀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AI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AI로 만든 유튜브 영상을 규제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방법 말고 쉬운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바로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영상을 튜토리얼 영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녹음을 하고 대본에 맞게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다 보니까 특별한 효과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화면 녹화 프로그램은 오캠, OBS 등등 화면을 녹화하면서 동시에 말을 할 수도 있고 따로 녹음하고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리포터형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이런 컨텐츠들 많이 보셨죠? 이런 컨텐츠들은 촬영하는 사람인 내가 채널 주인이지만 출연자가 출연하고 저의 목소리만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표적인 TV 방송으로는 VJ 특공대, 생활의 달인 혹시 아시나요? 이 경우에는 핸드폰 촬영으로도 가능하지만 짐벌이라는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촬영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가 작은 움직임에도 떨려서 영상이 굉장히 어지럽게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짐벌은 그 영상의 떨림을 잡아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로 쓰시는 장비인데요. 그리고 또 이 컨텐츠에는 필요한 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성을 잘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핀 마이크나 앞서 소개한 소니 마이크를 2개 정도는 구비하셔서 음성을 잘 받아주셔야 영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오지 않고 질문과 촬영만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장비는 있어야 하는 것 꼭 알고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얼굴 노출 없이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총 집합해서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막연하게 사람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리 많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시작하고 누구는 일찍 결혼하고 등등 제 친한 친구들조차도 생활이 너무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이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잘해보기 위해서 공부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은 편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편집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한데, 돈이 드는데, 효과들을 간단하게 넣고 싶은데 등등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재미로 시작한 영상 편집이 지금은 업이 되어서 이렇게 편집을 알려드리는 채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시작해보고 싶으셔서 아마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고민은 시작만 늦출 뿐입니다. 저의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상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 빠르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입문자용 무료 프로그램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AI 영상 편집 방법들도 생겨날 만큼 프로그램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도 뭐 하나하나 다 써보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더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 바로 어떤 게 있는지 짧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프로그램 2가지는 캡컷과 브루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프로그램일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 프로그램들을 추천해 드릴까요? 왜냐면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를 잘하고 싶다면 우선 그 분야에 대한 작업물들을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잘하고 싶다면 음악을 많이 듣고 영상을 잘하고 싶다면 영상을 많이 봐야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 영상의 다양한 효과들과 연출 등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부분들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정해준 것을 간편하게 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 그런 기능들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들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퀄리티가 좋고 많은 기능들이 있는 이 2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것인데요. 심지어 자주 업데이트 되어가고 있고 일부 유료 기능들이 있지만 무료 기능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기능에서 특화되어 있는데요. 캡컷은 편집에 유리하고 브루는 자막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능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캡컷은 우선 다양한 템플릿과 소스들, 효과음, 얼굴 보존 기능, 배경 제거 등 다른 무료 프로그램에는 없는 기능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템플릿과 소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 버전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웹용과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게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만약 편집 중에 작업물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의 최고인 만큼 유튜브에서 자주 들리고 보이는 효과들이 아주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브루는 자동 자막 기능으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대부분 잘 모르시지만 현업 편집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인식하고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정말 엄청 뛰어난데요. 그래서 이 음성 녹음이 따로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 툴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편집을 의뢰받았을 때 가끔 대본이 없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브루로 대본을 1차적으로 따서 수정하며 자막을 넣곤 합니다. 거기에 브루에는 AI 음성도 있고 유튜브 저작권에 걱정 없는 영상 소스들도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본만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브루의 영상들은 무료 버전일 경우에 걸리는 제약들이 조금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브루를 넣은 것은 이 자막 기능인데요. 여기서 자막을 따서 편집할 때 컨텐츠로 옮겨가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실제 현업 종사자분에게 추천받아서 이 브루라는 어플을 처음 써봤습니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음성 녹음을 자막으로 만들 때에는 브루를 쓰고 그 자막을 편집할 때에는 저는 캡컷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영상을 단 1도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학원에 가지도 않았고요. 학교를 다니지도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영화를 줄거리 요약하듯이 편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처럼 유튜브에 검색해봤죠. 이런 효과는 어떻게 하지? 이런 효과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따라했는데요. 그때 가졌던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은 부업이지만 편집과 모션 그래픽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그저 즐겁게 시작한 일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필요로 하기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던 분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단한 실력자가 아닌데요. 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영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즐겁고 쉽게 만드셨으면 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했던 고민들 또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루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며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얼굴 노출 없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기획에 있습니다. 사실 얼굴을 노출한다면 채널의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 시간이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굴 노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브랜딩이나 채널 성장에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굴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얼굴 노출하지 않는 방법들을 하나씩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연하지 않고 촬영만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맛집을 촬영하고 그 뒤에 편집을 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하는 형식의 컨텐츠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컨텐츠들 모두 내가 출연하지
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형식의 컨텐츠들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은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장면을 담을 것인지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야 컨텐츠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땐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짐벌이라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가형 짐벌을 살 바에는 저는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를 중고로 사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가형 짐벌은 그 성능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그럴 바엔 그냥 일반 셀카봉을 사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흔들림 보정을 해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저처럼 PC 화면을 녹화하거나 자료 화면으로 대체하여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더욱더 내가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전달할지 더 구체적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촬영 후에 녹음을 하는 방법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하실 거라면 음성 녹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영상은 보여지는 것보다 들리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영상 없이 듣는 라디오는 있지만 소리 없는 영상은 없으니까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꼭 컴퓨터나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에 연결 가능한 저렴한 마이크라도 구매하셔서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녹화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OBS는 화면 녹화와 녹음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PC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필터까지 입힐 수 있어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이 프로그램으로 화면 녹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료 영상 사이트, 제가 자주 이용하는 짤 모아놓은 사이트 등등 유용한 사이트 정보는 일단 다른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시면서 찾아보시고,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라 제가 알짜배기만 모아서 따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얼굴을 캐릭터화 시키는 것입니다. 캐릭터화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말 그대로 캐릭터들을 제 얼굴에 입히는 건데요. 여기엔 다양한 어플과 상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쓰는 종이탈이 대표적인데요. 네이버 쇼핑에 종이 동물탈 또는 종이 동물 가면을 치시면 많은 가면들이 나옵니다. 이걸 구매하셔서 접어서 머리에 쓰고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있는 이모지 기능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자체 앱인 AR 이모지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폰은 미모티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나의 얼굴에 캐릭터나 동물이 입혀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써보려고 생각 중에 있는 애니메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일부 기능이 유료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안 써봐서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캐릭터가 워낙 퀄리티가 좋을 뿐더러 제가 꼭 써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료 기능부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즈라는 프로그램은 라이브 방송까지도 내가 만든 캐릭터로 송출이 가능한데요. 사실 유료라고 하지만 이게 무료 기능도 너무 좋은데다가 다양한 캐릭터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하는 겸 써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얼굴 없이 유튜브 하는 방법을 짧고 간단하게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노출하건 얼굴을 노출하지 않건 정답은 기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즐겁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걸 전달해야 하는데 나는 그럼 언제가 가장 즐거운 거지? 언제가 가장 가치 있다고 느꼈지? 등등 대단한 기획이 아닌 여러분이 정말 감정이 움직였던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이 컨텐츠 제작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우신 분들이어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였는데요. 사실 거기엔 저도 포함되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방법들로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 있게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우신 분들이라면 꼭 컨텐츠 만드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짧고 빠르게 알찬 정보들만 쏙쏙 알려드린 편집 특공대였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찾아봐야 할 게 많지? 자료 영상, 이미지, 효과, 음악 등등 정말 너무 많은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스들을 찾는 방법과 공개되어 있는 방법들까지 모두 모아서 이렇게 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유용한 무료 사이트와 그리고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께 알짜배기만 추려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도 모두 이 방법들을 통해서 모은 소스들로 작업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색 방법을 통해서 소스를 찾는 방법과 사이트를 통해서 찾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정말 무한대의 양으로 내가 원하는 소스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꼭 활용법과 함께 메모하셔서 실제로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검색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사이트를 많이 알더라도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모두 말짱 꽝입니다. 검색하는 방법에는 한국어로 검색하는 방법과 영어로 검색하는 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검색한다면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쓰고 있는 소스를 구할 수 있지만 단점은 자료의 양이 영어보단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어로 검색한다면 자료의 양이 많지만 좋은 소스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게 때에 따라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검색해보면서 소스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검색해야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어로 검색할 때에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려드리는 검색어를 꼭 메모하셔서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효과음 배포, 무료 짤몸 이런 식으로 무료 플러스 검색어 플러스 배포 또는 몸 이렇게 검색하시면 효과음, 짤, 음악, 영상 등등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음이나 짤을 다운받을 때는 다운받으신 이름을 변경하시지 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 나온 효과음들이나 짤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유튜브에 또 검색한다면 여러가지 버전의 소스들을 또 찾을 수 있고 나중에 이 효과음 뭐지? 할 때 이 이름을 안다면 그거 이렇게 검색하면 돼 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으니 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꼭 채널 가이드를 확인해서 출처를 남겨야 하는 소스들이 많으니까 채널 가이드에 맞게 출처를 남겨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영어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번역하는 방법은 구글에 내가 검색할 단어 플러스 영어로라고 치시면 번역을 해주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검색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 free 검색어 footage, free 검색어 music 이런 식으로 free 플러스 내가 원하는 느낌 또는 사물 플러스 내가 원하는 파일의 유형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검색어로는 로맨틱, 푸드, 플라워 등등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소스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일의 유형이라 함은 footage, 비디오, 이미지, 뮤직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되는데요. 바로 음악, 사진, 영상 등등 이 파일의 유형을 영어로 번역해서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정말 많은 양의 자료가 나올 건데요. 저는 대부분 검색으로 소스들을 찾아 쓰는데요. 그래서 저만의 꿀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자료 말고도 전문가들의 논문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구글에서 파일 타입이라는 명령어로 검색하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특정 확장자만을 검색하는 명령어인데요. 너무 어렵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논문은 편집을 막기 위해서 PDF 파일로 공유를 하곤 합니다. 파일 타입 다운표 2개 표시, PDF, 토마토의 효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면 많은 자료가 나올 건데요. 파일 타입 다운표 2개, 파일의 확장자 플러스 검색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논문은 꼭 출처를 명확하게 영상으로 밝히시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 못하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이걸 유의해 주시면 더욱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더욱 퀄리티 있는 영상 만드실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꿀팁으로는 음악 찾는 법입니다. 사실 음악은 유료 음악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유튜브 스튜디오 음악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바로 한국어로 유튜브 스튜디오 음악 추천 이런 검색어를 통해서 유튜브와 구글에서 쳐보시면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 쓰셨던 음악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상에는 BGM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한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봤자 꽤 적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BGM인데요. 그래서 몇 개만 주옥 같은 음악을 찾으시면 정말 오래오래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명곡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무료 사이트를 이용한 소스 찾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소스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들은 각각 어떤 소스를 찾을
찾을 때 여기서 찾아라 라고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꼭 메모하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이미지를 찾을 때 우선 픽사베이와 픽셀스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더욱 감성적인 사진을 원할 때에는 언스플래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 사진을 찾을 때는 푸디스 피드, 그리고 일러스트 이미지, 아이콘, 어플 로고 등을 찾을 때는 아이콘 8, 아이콘 몬스터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콘 8에는 정말 좋은 일러스트 아이콘들이 많지만 일부 유료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콘 몬스터를 같이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짧고 간단하게 무료 사이트들을 어떤 소스를 원할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이트들만 이용하셔도 영상 하나는 뚝딱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의 해외 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쓰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이트 이름은 지피와 테너, 그리고 짤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이미지 플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해외 짤을 넣는 이유는 유머러스함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같이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짤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국내 짤을 찾는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국내 짤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픽사베이, 픽셀스, 언스플래시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모든 사이트들에서는 꼭 영어로 번역하셔서 쓰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구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저는 템플릿이나 3D 소스들까지 필요해서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제 개인 채널에 영상을 제작할 때는 대부분 무료 소스들을 줄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상에서의 모든 요소들은 결국엔 내가 무엇을 전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음악, 영상, 이미지, 효과음 등등 그 요소들은 이야기를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전문적으로 영상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매번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재밌어지게 된 걸까요? 제가 감각이 있어서였을까요? 제가 영상을 잘 알아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많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앞서 설명한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검색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내가 마음에